28일 오전 6시 서울 아산병원 장례식장에서 고 전유성의 연결식과 발인이 엄수되었습니다. 이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일대에서 노제가 치러졌습니다. 고인이 1999년 방송을 시작한 KBS 개그 콘서트의 원년 멤버인 만큼 녹화장인 KBS 공개홀과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고동 등도 찾았습니다. 오늘 연결식의 진행을 위해 후배들이 나섰습니다. 박준영이 전체적인 진행을 하는 가운데 개식, 회식은 한국코미디언협회장이자 장의위원장인 김학래가 나섰습니다. 기도 목사는 표인봉, 고인의 양력보고는 최양락, 조사와 추도사는 이홍렬, 김신영이 맡았습니다. 연결식을 마친 후 발인이 진행되었고 운구 행렬은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 사옥으로 향했습니다. 오전 7시 30분 노제가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고 전유성이 원년 멤버로 활약하던 개그 콘서트의 녹화, 세트장, 아이디어 회의실인 연고동 등을 찾았습니다. 장지는 고인의 고향인 전북 남원시 인월면입니다. 코미디언 김태규는 개그맨이란 직업을 세상에 선물해 주신 고마운 선배님이라며 신인 시절 대학로 소극장 공연 중 객석에 앉아 계시던 선배님을 발견했던 게 첫 만남이었던 걸로 기억한다고 회상했습니다. 이어 공연 끝나고 하셨던 재밌다 그 한마디가 힘들었던 시기를 신나게 버텨내고 내 개그에 나름대로 확신이 들게 해주셨다며 덕분에 지금의 내가 있다. 나도 남은 인생 행복한 웃음 전하는 후배가 되도록 노력하겠다. 진정한 개그맨 일기 전유성 선배님 안녕히 가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김숙도 그동안 감사했다. 최고의 선배님이자 진정한 어른이셨다며 평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닮아가며 살겠다.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고 애도했습니다. 김혜선은 첫 만남인데도 후배라고 맛있게 먹고 가라며 계산해주고 가셨다. 그 다음 해에도 마주치면 꼭 뭔가 사주셨다.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으셨다며 남편이 한국 생활하면서 아는 분이 돌아가신 건 처음이었다. 무조건 바빠도 얼굴 보고 와야 한다고 하더라. 음식에도 선배님의 따뜻함이 가득히 묻어 있었다. 감사드린다고 추모했습니다. 애제자 김신영은 마지막 순간까지 눈물로 스승을 배웅했습니다. 김신영은 지난 23일부터 자신이 진행하던 라디오를 내려놓았습니다. 단순한 개인 일정이 아니라 병상에 누운 전유성을 곁에서 지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개그우먼 이경실은 후배 김신영이 가족과 함께 병실을 지키며 물수건을 갈아드리고 간호했다고 전해 듣는 이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김신영과 전유성의 인연은 단순한 사제 관계를 넘어섰습니다. 예원예술대학교 시절 스승과 제자로 만나 졸업 후에도 그는 늘 전유성 곁에 남았습니다. 힘든 시기마다 전유성의 조언은 김신영에게 길잡이가 됐습니다. 특히 2022년 공개된 한 일화는 여전히 회자됩니다. 공황장애와 다이어트로 힘들어하던 김신영이 저 한물 갔어요 라고 말했을 때 전유성은 축하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어 한물 가고 두물 가고 세물 가면 보물이 된다. 넌 보물이 될 거다. 두고 봐라는 말은 지금까지 김신영의 좌우명이 됐습니다. 스승과 제자를 넘어 가족 같은 인연으로 이어진 두 사람. 김신영의 눈물은 그 무게를 말해줍니다. 수많은 후배들이 개그계의 큰 기둥이 무너졌다고 애통해하는 가운데 전유성이 남긴 말과 행보는 결국 후배들에게 살아있는 초석이 되고 있습니다. 개그우먼 김숙은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라고 전유성에게 마지막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는 코미디 최고의 선배님이자 진정한 어른이었습니다. 평생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대로 닮아가며 살겠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끝으로 김숙은 천국에서도 행복하게 지내세요 라며 그를 애도했습니다. 조세호는 교수님의 후배일 수 있어서 제자일 수 있어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감사했습니다 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세호야 어디니? 노래 한번 불러봐라 하시던 교수님의 전화가 유독 생각나는 날이라며 누구보다 일에 대한 고민이 앞섰을 때 둘 중 하나야. 하든가 말든가 그냥 해라. 그 말씀이 마음에 계속 맴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주셨던 잘 지내라고 전해주신 목소리가 아직도 귀에 선하다며 함께 보내주셨던 그 시간들 잊지 않고 가슴속에 오래오래 간직하겠다. 그저 평안한 곳에서 우리 교수님 편히 쉬어주세요 라고 애도했습니다. 배우 김규리는 소식을 접하고 하루 종일 마음이 전유성 선생님과는 TBS 김규리의 퐁당퐁당 라디오 때 인연이 있습니다 라고 말문을 열었습니다.
이어 2019년 5월과 11월 두 차례 선생님을 모시고 방송을 진행했었는데, 사는 이야기도 나누고 청취자들 고민 상담도 해주시면서 세상을 유쾌하게 바라보는 시선과 태도를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셨다고 덧붙였습니다. 끝으로 김규리는 우리에게 늘 유쾌한 웃음을 주셨던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존경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가슴 깊이 애도합니다. 라고 진심을 전했습니다. 방송인 최유라도 아저씨, 그곳에서 평안하세요. 라고 추모했습니다. 그는 시도 때도 없이 툭 전화해서는 별일 없지? 애들도 잘 있지? 고양이들도 잘 있니? 알았어. 툭 느닷없는 아저씨의 목소리가 너무도 시리게 그리울 것 같아요. 라며 고맙습니다. 영원히 못 잊을 나의 아저씨,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개그맨 윤석주는 전유성 선배님, 저한테 왜 그러셨어요? 라는 글의 추모글을 통해 고인을 기렸습니다. 그는 2000년 KBS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했지만 선배님과는 25년간 거의 접점이 없었다. 그냥 방송국에서 두어 번 스친 게 전부였다며. 그런데 작년 아침 7시 갑자기 전화가 왔다고 고인과의 일화를 전했습니다. 전유성은 윤석주에게 야, 나 전유성이야. 너 유튜브 재밌더라. 나 그거 보는 재미로 산다며. 제주 산다며. 주소 보내. 너 보러 갈게라고 한 뒤 실제로 윤석주의 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윤석주는 무려 5시간 동안 쉬지 않고 이야기한 전유성이 대화 말미에 빨리 몸 나와서 티베트 가서 술 먹을 거야 라고 했다고 떠올렸습니다. 그 후로도 전유성은 몇 차례 제주도를 방문하는가 하면 일주일에 서너 번 전화로 개그 아이디어를 던져주곤 했습니다. 윤석주는 내게 남기신 마지막 가르침 개그맨은 사람들이 안 웃으면 입을 찢어버려야 해. 끝까지 웃겨야 한다를 전한 뒤 선배님, 그 정신 오래 기억하겠습니다. 라고 애도했습니다. 최양락은 비통한 심정이다 라고 말문을 연 후 월요일 아침에 전화가 왔다. 내 자랑도 아니고 얘기하자면 딸 제비 사위통에 전화 연결했는데 여러 사람들 중에 네가 보고 싶다라고 하시더라 라고 전했습니다. 이어 스케줄 끝나자마자 갔다. 혼수 상태일 것이라고 생각하다. 몸은 그렇다 누가 봐도 심각하다. 하지만 여전히 정신은 또렷하시더라. 의아하게라며 마지막까지도 후배 최양락한테 아픈 내색을 안 하시고 유머를 던지시더라. 하참.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라며 결국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무 잘 아니까 난 곧 죽을 것 같아 이러면서도 태연하시더라라며 최양락의 아내인 개그우먼 팽현숙의 얼굴을 쓰다듬으면서도 농담을 했다고 전했습니다. 전유성은 두 사람을 연결해 준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조문을 온 심영래는 고인에 대해 친형 같은 분이다. 집안 식구들보다 더 오랜 시간 같이 한 분이라며 요즘 76살이면 이른 나이인데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어제 비보를 듣고 방송을 못하겠더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항래 형님이 전유성이 산소호흡기 할 때까지만 해도 농담을 했다는 기사를 보며 방송을 했는데 비보를 접하고 못하겠더라. 먹먹하더라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도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형님은 좋은데 가실 것이다라며 내가 KBS에서 지나가는데 형님이 형네야 2만 원만 줘봐라 하더라. 왜요? 그랬더니 쓰게 이러셨던 분이다. 그런 개그가 다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다라고 고인과의 일화를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좋은데 가셨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술 좀 안 드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하며 끝내 눈물을 쏟았습니다. 박상철은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 인연이 있었던 전유성의 빈소를 오랜 시간 지키며 조문객들을 맞이했습니다. 박상철은 전유성과의 인연을 묻는 질문에 모임을 가지면서 여러 번 뵀다라며 소탈하신 분이었는데 이번에 너무 일찍 가신 게 아닌가 싶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는 고인에게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로 전유성 선배님, 생전에 우리 대한가수협회를 위해 응원 많이 해주셨는데 별세하셔서 아쉬운 마음이 크다. 좋은 곳으로 가셔서 영면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쁜 스케줄 속에서도 선배를 기리기 위해 한달음에 달려온 유재석과 지석진이 함께 빈소를 찾아 조문했습니다. 유재석과 지석진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빈소를 찾았습니다. 1호 개그맨으로 개척자 역할을 한 고인을 추모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들은 이날 오후 3시 20분부터 4시 50분까지 1시간 30분 동안 빈소에 머물며 선후배들과 고인을 추억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빈소를 떠날 때도 선배를 잘 보내드리고자 하는 마음이 엿보였습니다. 장례 지도사 한 사람 한 사람과 눈을 맞추며 90도로 인사하는 모습에서 깊은 예우가 드러났습니다. 코미디언 권진영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에 2019년 함께했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늘 유쾌하시고 정정하시던 한국 코미디의 큰별 전유성 선배님. 웃음과 감동을 남기고 떠나신 길을 깊이 추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에는 2019년 박미선, 김성은, 권진영의 여탕쇼 공연장을 찾아 출연진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전유성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사진 속 전유성은 마르지 않고 건장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있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게 합니다. 그 옆에는 최근 유방암 투병 사실이 알려진 박미선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서 있어 추억의 순간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습니다. 개그맨고 전유성의 별세 소식에 사실혼 관계였던 가수 진미령이 조문 대신 근조화환만을 보낸 이유가 전해졌습니다. 빈소에는 많은 근조화환도 놓였는데 진미령의 것도 있었습니다. 진미령이 보낸 근조화환에는 가수 진미령,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문구가 쓰였습니다. 진미령은 전유성과 1993년 결혼했지만 2011년 각자의 길을 갔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관계였습니다. 따라서 이혼이 성립하지도 않았습니다. 전유성의 별세로 진미령의 조문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지만 진미령은 현재 일정을 위해 해외에서 머무르는 중이라 예정된 일정 때문에 귀국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해외에서 전유성의 비보를 듣고 근조화환을 보내고 지인을 통해 유족에게 조의금을 전달하며 애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셰프 이연복은 늘 즐거운 시간을 같이 했던 전유성 형님. 매년 찾아뵙고 맛있는 것 먹고 쉬지 않고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산소호흡기 하신 채로 같이 마지막 식사 잊지 않을 거예요. 그 와중에도 개그를 계속하시던 형님 모습 영원히 기억할 거예요. 라고 전했습니다. 이연복은 형님 편안하게 영면하시고 나중에 하늘나라에서도 재미있는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형님 사랑합니다. 라며 먹먹한 그리움을 표했습니다. 생전 전유성과 각별했던 후배 김영철은 라디오 생방송에서 고인의 별세 소식을 전하며 끝내 울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에게 책 3권을 사주셨던 분이라며 작년에 찾아뵙긴 했었는데 많은 생각이 든다. 좋은 곳에서 편히 쉬시길 바란다고 울먹였습니다. 방송 중간중간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먹먹함을 안겼습니다. 개그계의 큰별 전유성이 영면에 들었습니다. 생전에도 특유의 재치와 강인한 정신으로 병상에서도 후배들을 웃게 했던 그는 결국 스스로도 이제 떠날 준비가 됐다고 말하며 담담히 삶의 마지막을 받아들였습니다. 무대를 사랑하고 후배들을 아꼈던 개그계의 큰별 전유성. 그의 빈자리는 너무도 크지만 남겨진 웃음과 가르침은 오랫동안 한국 코미디의 역사 속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코미디계의 영원한 큰별, 고 전유성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들이 깊은 슬픔과 함께 애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랜 친분을 유지해왔던 가수 이문세님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고인과의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한 것에 대한 먹먹한 심경을 전하며 주의를 안타깝게 했습니다. 또한 코미디계 후배이자 스타 MC인 신동엽님과의 따뜻하고 인간적인 일화는 다시금 회자되며 고인에 대한 존경심과 그리움을 더욱 깊게 만들고 있습니다. 수많은 동료 연예인들과 대중들이 고 전유성님의 별세를 애도하며 그가 남긴 발자취를 돌아보고 있습니다. 코미디언 권진영님은 지난 26일 개인 계정을 통해 고 전유성님을 애도하며 깊은 추억이 담긴 사진과 함께 슬픔을 나누었습니다. 권진영님은 2019년 함께했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늘 유쾌하시고 건강하고 정정하시던 한국 코미디의 큰별 전유성 선배님. 저희에게 수많은 웃음과 깊은 감동을 남기고 이제는 편안히 떠나신 그 길을 깊이 추모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라는 진심이 담긴 글을 올리며 고인을 기렸습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2019년 공연장을 찾아 후배, 연극배우 및 코미디언 출연진들과 환하게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전유성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사진 속 전유성님은 마르지 않고 건장한 모습으로 환한 웃음을 짓고
계셔서 보는 이들의 마음을 더욱 먹먹하고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그 옆에는 최근 유방암 투병 사실이 알려져 많은 이들의 걱정을 샀던 박미선 님이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서 계셔서 그 추억의 순간을 더욱 뭉클하게 만들었으며 과거에 행복했던 한때를 돌아보게 했습니다. 애초 오는 28일 오전 7시로 예정돼 있던 고 전유성님의 발인식은 고인의 발자취를 더 많은 이들과 함께 기리고자 오전 6시로 1시간 앞당겨 엄수되었습니다. 발인 총괄을 맡은 개그맨 김학래님은 고인의 삶과 코미디에 대한 열정을 더 많은 이들과 함께 돌아보고 존경하는 마음을 표하기 위해 일정을 앞당기게 되었다고 밝히며 고인을 향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냈습니다. 발인 직후에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앞에서 노제가 거행되었습니다. 노제 시간은 오전 7시 10분이었으며 KBS 공채 개그맨 출신인 개그 콘서트 34기 조진영 님이 총괄을 맡아 고인의 마지막 길을 경건하게 배웅했습니다. KBS는 고 전유성 님이 한국 코미디계에 남긴 지대한 업적과 공헌을 기리기 위해 특별히 노제를 준비했습니다. 전유성 님은 1969년 방송작가로 처음 데뷔하여 한국 코미디의 기틀을 다지고 초석을 놓은 인물로 폭넓게 평가받고 있습니다. 당시 몸개그 1세기던 코미디 프로그램의 흐름 속에서 그는 슬로우 개그라는 신선하고 독창적인 개념을 선보이며 코미디의 지평을 새롭게 넓혔습니다. 또한 개그맨이라는 호칭을 대중적으로 처음 사용하며 코미디언이라는 직업군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존중을 부여하고 개그계에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나아가 전유성님은 코미디 극단 코미디 시장을 직접 운영하며 수많은 코미디언 후배들을 발굴하고 양성하였으며 이를 통해 한국 공개 코미디 프로그램의 견고한 기반을 닦는 데 지대한 공헌을 하셨습니다. 그의 노력과 헌신은 오늘날 한국 코미디의 다양성과 발전을 가능하게 한 중요한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발인과 노제에는 수많은 개그맨 동료들과 방송 관계자들, 그리고 고인을 사랑했던 많은 팬들이 참석하여 고인의 마지막 길을 배웅하며 깊은 애도와 추모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문객들은 한결같이 한국 개그계의 영원한 큰별이 졌다며 고인의 타계를 진심으로 애도했습니다. 코미디언 김원효님 역시 지난 26일 개인 SNS 계정에 다음 생에는 꼭 선배님과 함께 개그를 하고 싶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십시오. 존경하는 선배님이라는 애절한 글과 함께 전유성님의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게재하며 애도의 뜻을 표했습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개그 반점이라는 이름의 배달, 가방을 들고 있는 전유성님의 귀여운 캐릭터가 담겨 있어 많은 이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프로필 사진에서도 코미디를 향한 고 전유성님의 깊은 애정과 변치 않는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 있어 많은 이들에게 더욱 먹먹함과 그리움을 더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대표 가수 이문세님은 해외 일정으로 인해 개그맨 전유성님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지 못했다는 가슴 아픈 소식을 전하며 먹먹한 심경을 고백했습니다. 지난 27일 이문세님은 자신의 SNS에 밴쿠버 공연을 앞두고 한국에서 너무나도 마음 아픈 이별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며칠 전 형님에게서 메시지가 왔어요. 보고 싶으니 올 수 있나? 라는 짧은 글이었지만 그 안에는 많은 얘기와 그리움이 담겨 있었지요. 공연을 마치는 대로 한국에 돌아가는 즉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렸는데 형님 성격도 참 급하시지라며 고인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과 그리움을 절절하게 드러냈습니다. 이어서 이문세님은 어제는 하루 종일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멍했습니다. 고인은 대한민국 대중문화계에 아주 위대한 발자취를 남기신 분입니다. 제가 음악을 시작하고 방송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고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저를 아끼고 챙겨주셨던 고마운 분입니다. 영원히 갚아도 부족할 만큼 큰 사랑과 가르침을 주셨던 전유성 형님. 늘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이제는 고통도 아픔도 없는 편안하고 좋은 곳에서 잘 쉬고 계십시오. 한국에 돌아가는 대로 형님을 찾아뵙겠습니다. 라며 애절하고 진심 어린 마지막 인사를 전했습니다. 고 전유성님과 대한민국 대표 코미디언이자 MC인 신동엽님의 따뜻하고 감동적인 일화도 다시금 재조명되며 많은 이들에게 깊은 감동과 훈훈함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7월 유튜브 인기 채널 짠한영 신동엽에서는 고 전유성님과 최양락님이 게스트로 출연한 영상이 공개된 바 있습니다.
당시 전유성님은 신동엽이가 데뷔한 지 벌써 30년이 됐다고 오늘 때며 이런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느 날 신동엽이가 갑자기 선배님, 계좌번호 불러주세요 라고 하더니 30년 전에 저를 방송에 소개해주고 데뷔시켜줘서 너무나도 고맙다는 말과 함께 생각보다 훨씬 큰 돈을 보내줬다. 정말 예상치 못한 큰 돈을이라고 회상하며 신동엽님의 깊은 의리와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습니다. 이에 옆에 있던 최양락님이 역시 동엽이가 의리가 있다고 감탄하자 전유성님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최양락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러자 최양락님은 순간 당황하며 저는 안 보내줬다는 얘기냐고 민망해했습니다. 이에 전유성님은 특유의 재치와 유머러스함으로 아니 그냥 너 쳐다본 거다라고 능청스럽게 응수하며 스튜디오를 웃음바다로 만들었습니다. 전유성님은 당시 신동엽님에게 받은 돈으로 오랫동안 미뤄왔던 임플란트 치료를 받고 평소 갖고 싶었던 고급 만년필을 구입했다고 덧붙여 주의를 더욱 훈훈하게 만들었습니다. 신동엽님은 이에 대해 그동안 선배님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제대로 표현한 적도 없고 당연하게 몇십 년을 살아왔다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몇 번의 정중한 설득 끝에 선배님께 어렵게 돈을 보낼 수 있었다고 당시 상황과 자신의 진심을 설명했습니다. 전유성님은 나도 사실 후배들에게 용돈을 준 적은 있었지만 막상 내가 받는 입장이 되니까 쑥스러웠다. 빨리 익숙해져서 날름날름 받아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됐다고 솔직한 심경을 털어놓으며 겸손하고 인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한 최양락님은 고 전유성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드러내며 전유성 선배님은 그동안 코미디 후배 양성을 위해 정말 헌신적으로 애쓰셨다며 그것은 진짜 돈으로도 따질 수 없는 엄청난 가치다. 나도 선배님 덕분에 가장 많은 혜택을 받았고 신동엽이도 데뷔 전부터 선배님의 가르침을 받았다. 그러니 동엽이는 본인이 지금 잘 나가서 그런 거니까 모른 채 하고 그냥 받아라고 조언하며 선배님의 업적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의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한 코미디언 심영래님은 고인에 대해 저에게는 친형 같은 분이셨다. 어쩌면 집안 식구들보다도 더 오랜 시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분이라며 요즘 76세면 결코 많은 나이가 아닌데 너무나도 이른 나이에 가셔서 정말 억장이 무너진다라고 안타까운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어 심영래님은 어제 선배님의 비보를 듣고 나서 정말 방송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겠더라. 어떻게 무슨 얘기를 해야 할지 도무지 모르겠더라. 김학래 형님 기사에서 전유성이 산소호흡기 할 때까지만 해도 농담을 주고받았다는 내용을 보며 방송을 했는데 갑작스러운 비보를 접하고 나니 도저히 방송을 이어나갈 수가 없었다. 너무나도 먹먹하고 가슴이 아팠다라고 말하며 슬픔을 주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청자분들도 건강 많이 챙기셨으면 좋겠고 우리 형님은 분명히 좋은데 가셨을 것이다라며 애써 마음을 다잡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심영래님은 고 전유성님과의 유쾌하고 인간적인 일화도 회상하며 많은 이들에게 잔잔한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제가 KBS에서 지나가는데 형님이 형네야 2만 원만 줘봐라 하더라. 그래서 제가 왜요? 라고 여쭤봤더니 쓰게 이러셨던 분이다. 그런 선배님과의 개그 같았던 모든 추억들이 지금 이 순간 제 머릿속에 영화처럼 스쳐 지나간다라고 말하며 고인과의 아름다운 추억을 떠올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심영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형님은 분명 좋은데 가셨을 것이다.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제 술 좀 안 드시고 편안히 쉬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라고 전하며 끝내 북받쳐 오르는 눈물을 쏟아내 많은 이들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했습니다. 고 전유성님의 갑작스러운 별세 소식은 한국 코미디계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했던 모든 대중들에게 큰 슬픔과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고인이 평생에 걸쳐 남긴 빛나는 업적과 따뜻한 유산, 그리고 웃음과 감동의 메시지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한국 코미디의 새로운 장을 열고 수많은 후배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며 대중들에게 끊임없이 큰 웃음과 깊은 감동을 선사했던 고 전유성님의 빛나는 삶은 앞으로도 많은 이들의 가슴 속에 영원히 살아 숨 쉴 것입니다.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이제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내려놓고 편안히 영면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그의 유머와 지혜, 그리고 따뜻한 마음은 영원히 우리 곁에 남아있을 것입니다.